치명적인 방사능, 강력한 태양 폭풍, 산더미만한 초대형 소행성과 맞서며 우주 탐사 로봇이 우리 인류를 위한 새로운 탐험 시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먼 우주의 화성과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서 탐사 로봇들이 우리의 오랜 궁금증을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과연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1950년대 우주시대가 열린 이래 인류는 200대가 넘는 탐사선을 우주로 보냈고 수백만에서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이 놀라운 탐사선들은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의 주위를 공전하거나 외계 위성에 착륙해 우주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위성과 희성, 심지어 태양에서 표본을 채취해 돌아왔습니다. 이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들은 발사 시에 엄청난 충격뿐 아니라 우주의 혹독한 추위와 방사능을 견뎌내야 합니다. 태양계의 커다란 의문을 풀려는 과학자들을 돕기 위해 말이죠. 우주 탐사 로봇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 수십 년간의 설계 기술과 실험 결과가 축적된 가장 야심찬 탐사 임무 2개가 진행되고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흡사한 천체 2개를 탐험합니다. 화성은 춥고 대기도 거의 없으며 치명적인 방사능으로 가득하지만 생명의 필수 요소인 물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몇 안 되는 행성 중 하나죠. 하지만 크고 정교한 탐사 로봇 2대를 4억 8천만 킬로미터 가까이 날려보낸 후 외계 행성에 착륙시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입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 역시 매우 추워서 암석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액체 메탄이 강처럼 흐르죠. 타이탄은 수십억 년 전의 지구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신비로운 천체에 도달하려면 약 7년을 날아가야 하며 소행성대를 통과하고 토성의 치명적인 고리와 마주쳐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천체들 어딘가에서 인류의 오랜 궁금증을 풀어줄 단서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외계 생명체는 과연 존재할까요? 탐사 로봇 2대를 화성에 보내려는 나사의 계획은 2000년부터 진행됐으며 로봇의 임무는 3개월 동안 화성의 지표면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수석연구원인 스티브 스콰이러스 교수는 이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16년을 바쳤습니다. I had absolutely no idea how rough it was actually going to be. 이번 임무는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이전의 화성 탐사 로봇 2대가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죠. 화성 둘레를 공전할 계획이었던 첫 번째 탐사 로봇은 우주에서 실종됐습니다. 단위 환산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원인이었죠. 그리고 불과 10주 후 두 번째 탐사 로봇까지 잃었습니다. Our mission arose from catastrophe. We had 2 missions that preceded us, Polar Lander and Climate Orbiter, that were both lost at Mars. 스콰이러스의 계획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탐사 로봇 2대를 3년 안에 제작해 발사해야 하죠. Either we were going to go to Mars when we did, or we probably were never going to go at all. And so we had this absolutely inflexible deadline. 일정도 매우 촉박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술력입니다. 발사 시에 엄청난 진동과 7개월 동안의 비행을 견뎌내야 하고 직경 5km에 불과한 재진입 영역을 시속 19,000km로 통과해야 하죠. 대기권에 진입하면 복잡한 낙하산 장치가 작동하며 속도를 시속 19km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에어백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지면에 착륙하죠. 탐사 로봇은 보호덮개가 열린 후에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화성 탐사 로봇 2대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제작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한 가지 희망도 있죠. 3년 전 2번의 화성 탐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또 다른 탐사 로봇 패스파인더는 성공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다른 행성에 안전하게 착륙한 최초의 월면 차량 패스파인더는 멀리까지 이동하진 못했지만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신형 탐사 로봇은 기존 로봇의 확장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파노라마 카메라, 복잡한 지질조사 장비, 망원경 전원 공급용 대형 태양전지판 등으로 크기가 너무 커진 것이죠. When we actually got down to the business of stuffing it into the lander, it was about 10% too big. It wouldn't fit in the lander. 이들은 탐사 로봇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해줄 보다 큰 우주선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탐사 로봇의 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2년 동안의 설계와 조립 과정을 거친 끝에 실제로 작동하는 탐사 로봇이 첫 선을 보입니다. 고생 끝에 맞이하는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To actually see a fully assembled rover come to life for the first time brought tears to my eyes. I mean, I try to be the, tough space explorer guy, but that was just too much. That was an overwhelming feeling. 이 샌드박스는 화성의 지형을 재현해 놓은 것으로 캘리포니아의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원하는 시료와 영상을 확보하려면 탐사 로봇은 영하 120도의 추위 속에 먼지와 암석으로 뒤덮인 험난한 지형을 수 킬로미터씩 이동해야 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정교한 장비들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바퀴 설계에 있죠.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 독특한 형태의 나선형 바퀴살은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도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솔리마이드라는 특수 금속으로 제작됩니다.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스프링 대신 사람의 팔다리처럼 관절을 이용한다는 점이죠. 덕분에 탐사 로봇은 바퀴 직경보다 큰 바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탐사 로봇의 완성으로 마침내 이들은 착륙선의 무게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불과 7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낙하산 설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착륙선은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희박한 대기 속에서 낙하산을 펼쳐야 합니다. 낙하산 설계 책임자 아담 스테일 칭합니다. At about 1,000 miles an hour, we open up the parachute. The parachute takes us down to a couple of hundred miles an hour. 낙하산은 핵심 요소인 디스크와 밴드가 간격을 두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라고 불리는 윗부분은 직경 9.1m의 반구 형태로 펼쳐지고 제동력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생하죠. 디스크 아래에 있는 밴드는 낙하산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설계는 완벽해야 하며 실험으로 입증해야죠. 문제는 화성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의 엄청난 속도를 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착륙선보다 4배나 무거운 3,600km의 추를 매달아 낮은 속도를 보상합니다. 낙하산은 지구에서 1억 6천 km 떨어진 곳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들은 시누크 헬기를 동원해 실험용 추를 900m 상공으로 들어올립니다. The first big full-scale parachute test. We feel very confident. Everyone's good. It's a beautiful day. 지상의 연구원들은 확신에 찬 얼굴로 헬기에서 떨어지는 초대형 나트를 지켜봅니다. 그 순간 재앙이 찾아옵니다. 낙하산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화성에서 사용하기엔 너무나 약했죠. 낙하산의 크기나 강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우주선에선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낙하산은 작은 가방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디스크와 밴드의 크기, 천의 재질 등을 변경한 3종류의 낙하산을 준비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이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나사 아메스 연구소에 있는 세계 최대 풍동에서 낙하산을 실험합니다. 초대형 송풍기는 대형 풍동 안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강한 바람을 일으키죠. 이제 터빈이 작동하고 새로 설계한 낙하산을 전개합니다.
이번엔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반은 펼쳐지고 반은 접히는 현상인 스퀴딩이 발생한 것이죠. 이들은 뜻밖의 좌절을 맛봅니다. 실험이 끝난 후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맨 윗부분의 구멍이 적정치보다 컸던 것이죠. 시간이 촉박한 이들은 구멍의 크기를 손으로 줄이고 다시 실험합니다. 처음엔 스퀴딩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내 활짝 펼쳐집니다. 드디어 화성의 희박한 대기 속에서 우주선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낙하산이 완성됐습니다. 탐사 로봇과 우주선이 발사 준비를 거의 끝마친 2003년 5월, 계획 전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행 도중엔 작은 볼트와 케이블로 탐사 로봇을 고정합니다. 하지만 발사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나사를 제거하는 작은 폭약에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They're little explosive devices that cause a solar panel to deploy or an arm to deploy or something that allow these things to separate from the vehicle. 이 폭발 장치에 문제가 있다면 계획 전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시점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발사 예정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로켓은 이미 발사대로 옮겨졌죠. This could threaten the whole mission. If we're not able to launch these things now, it may not make sense to ever fly them. 이들에겐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003년 5월, 3년 동안의 준비 끝에 화성 탐사 로봇 스피릿4는 발사 신호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착륙선이 화성에 착륙했을 때 탐사 로봇을 고정한 케이블을 끊어주는 폭발 장치에 결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불량 여부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에선 착륙선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시험 단계에서 사용했던 케이블 절단용 폭발 장치를 찾아내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착륙선에 설치한 새로운 장치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자 코비 보이킨스는 이전에 사용했던 폭발 장치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Some were at the lab here at the Jet Propulsion Laboratory. Some were at the Kennedy Space Center. Some were put away in closets. Some tests were done early enough that those pieces had been removed from the rovers early on in testing and put in a box. And that box was put in a cabinet.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이들은 폭발장치 수십 개를 찾아냈고 일일이 검사한 결과 불량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발사되어 있는 2단계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 마지막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고 나사는 발사를 허락합니다. It went right down to the wire. There were many, many times during the development of our spacecraft when I didn't know if we would make it. I mean, 3 days before launch, I didn't know if we would make it. 마침내 스콰이러스 교수는 16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장 야심에 찬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와 스피릿을 우주로 발사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스피릿입니다. Standing there on the beach in Florida, I didn't know if we had done enough or not. I didn't know if these things were going to die before they did their jobs. 발사는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학 기술의 결정체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죠. There's anxiety, there's anticipation, there's like excitement, happy excitement and dread. It's all balled up. 탐사 로봇은 약 38,000리터에 달하는 로켓 연료 위에 놓여 있습니다. 로켓은 폭발력을 억제한 폭탄이나 마찬가지고 발사 단계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죠. 발사는 초읽기에 들어가고 기술자들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15. And hydraulics go. Gotta remember to breathe. Gotta remember to breathe. The moment up to the point where they actually light the rocket, where the fire actually starts, you're sort of sitting there and it's sort of quiet anticipation.
You're just ready for it to go. T-minus 10, 9, 8, 7, 6 green board, 5, 4, 3, 2, 1. It starts and liftoff of the Delta II rocket carrying the Spirit from Earth to planet Mars. Motor relief kick rate is in, vehicles responding. Vehicles recovering very nicely from the liftoff transients. We're approaching Mach 1. Get up there. It sounds silly. I mean, it's a robot. It's a piece of metal, right? It's not a human being by any stretch. But you develop this sort of intense feeling for them, and then, man, you put the thing on top of a rocket, and it's gone. And you realize, I'm never going to see this thing again. And we're out there hoping it's going to go, hoping it's going to go. Boom, it goes. Glorious, because it's thundering. Continual rolling thunder, the likes of which you've never heard. 한 달 후, 스콰이러스 교수는 가족과 함께 스피릿을 만나러 떠나는 오퍼튜니티를 지켜봅니다. 이 탐사 로봇들은 대장정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계속 화성에 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물 때문입니다. 화성 주위를 돌았던 이전 탐사선들은 오래전 물에 깎여 형성된 지형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협곡, 강바닥, 심지어 바다까지,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도 발견되는 이런 흔적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행성 지질학자 필 크리스텐슨 교수는 물이 지면을 침식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From orbit, we can look down from above and see the entire planet. So, just like in a helicopter, you get a totally different view than if you're down watching on the surface. 하늘에서 본 이 풍경은 물이 현재 애리조나의 지형을 어떻게 깎아냈는지 보여줍니다. On Mars, the landscape is very similar to this. Some of the canyons formed by very rapid floods, where canyons larger than these can form in a matter of days. 수백만 혹은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된 화성의 이 지형들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물은 생명의 진화를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에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생명체라도 한때 이곳에서 번성했었다면 물이 있는 곳에선 우주 어디에서나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며 생명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성에 생명체가 없었다면 생명체가 사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착륙선 2대는 호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착륙할 계획이며 물이 화성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찾아낸 탐사가 인류의 가장 큰 의문을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과연 화성엔 어떤 형태로든 생명체가 존재했을까요? 이 의문을 풀려면 먼저 착륙선이 위험한 우주를 횡단하며 약 4억 8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합니다. 이 대장정의 첫 3개월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관제센터는 몇몇 불길한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우주환경센터의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다량의 방사선이 방출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측 이래 최대의 태양면 폭발로 엄청난 방사선이 정교한 탐사 로봇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태양면 폭발은 매우 강력해서 인공위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죠. The biggest solar flare in recorded history happened while we were on our way to Mars. It's just the kind of luck that we had with this mission. If there could be plagues of locusts in space, it would have happened to us. 탐사 로봇은 항성의 위치를 보고 항해합니다. 스콰이러스와 연구팀은 항법 장치가 태양 방사선을 항성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탐사 로봇은 경로를 벗어나 화성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관제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의 위치로 항해하는 예비 항법 장치로 전환합니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태양면 폭발로 탐사 로봇의 메모리가 손상되는 것이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이들은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재가동합니다. 천만다행으로 메모리는 이상이 없었고 탐사 로봇은 관측 이래 최대의 태양면 폭발을 견뎌냈죠. It turns out that our spacecraft was more robust than most. 위험을 뚫고 약 4억 8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간 끝에 첫 번째 탐사 로봇 스피릿은 전체 임무에서 가장 위험한 착륙 과정에 들어섭니다. 착륙 과정은 또 다른 독창적인 기술인 에어백을 활용합니다. 에어백은 착륙선 전체를 감싸고 충격을 흡수하죠. 재진입과 착륙은 전체 임무에서 가장 짧은 단계지만 단 한 번의 실수나 계산 착오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습니다. You hit the top of the Martian atmosphere going 25 times the speed of sound. 6 minutes later, you're on the surface. It's a hell of a ride. It's been called the 6 minutes of terror. 2004년 1월 25일 우주선은 총알보다 20배나 빠른 속도로 화성의 대기권과 충돌합니다. 속도는 시속 1400km까지 떨어지죠. 이제 낙하산을 펼칠 순간입니다. 과연 제대로 펼쳐졌을까요? 관제소는 초조하게 신호를 기다립니다. 몇 분이 흘러가고 마침내 희미한 신호가 잡힙니다. 착륙선은 재진입선과 연결된 줄에 매달린 채 지면으로 하강합니다. 이제 관제소는 에어백이 작동하며 무사히 착륙하기만을 기다려야 하죠. It has to be able to take an impact at freeway speeds running into a pile of rocks. 마지막으로 착륙 직전 역추진 로켓이 작동하며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관제소는 다시 한번 신호를 기다립니다. 완전히 멈출 때까지 무선 교신을 할 수 없죠. And all of a sudden, it's bouncing and spinning and it's rolling, and you lose any capability to communicate whatsoever. So we lose contact. You really worry whether the spacecraft has survived. 16 years of work hangs on whether in that next moment you get a radio signal or you don't. 약 1억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에선 착륙선이 안전하게 착륙했든 아니면 추락했든 이미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관제소로 신호가 날아오고 있거나 실패로 끝났거나 둘 중 하나이며 이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착륙선은 시속 19,000km에서 정지 상태까지 단 6분 만에 급속하게 속도를 늦추며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나사 관제소에선 착륙선이 재진입, 하강, 착륙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신호를 보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초조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드디어 8시 51분 탐사 로봇과 교신에 성공합니다. 스피릿이 소식을 전해온 것이죠. An interplanetary hole-in-one, without a doubt. 하지만 탐사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한 가지 난관을 더 넘어야 합니다. 탐사 계획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소형 폭발 장치가 고정용 케이블을 끊으며 제대로 작동할까요? 아니면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탐사 로봇이 착륙선 위에 발이 묶인 채 평생을 보내야 할까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탐사 로봇은 스스로 결박을 풀고 태양 전지판과 파노라마 카메라를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을 관제소로 전송할 것입니다. 착륙 3시간 후 사진이 도착합니다. 탐사 로봇이 작동한다는 첫 번째 증거죠.
I'm sorry. I'm just blown away by this. I will attempt no science analysis because it looks like nothing I've ever seen before in my life. But for me, it was just this immense burden being lifted from my shoulders that we would never get to Mars. You know, here was a signal from our vehicle, from the world that we had built it for the first time. The human species got a new definition of Mars that evening. And to see those images the first time they come down, that I'll never forget that. The very best moment of the whole mission was that first moment when we had 6 wheels in the dirt on Mars. That, to me, was the triumphant moment. 스피릿의 쌍둥이 동생 오퍼튜니티도 3주 후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스콰이러스 교수와 연구팀은 커다란 난관을 극복하며 가장 크고 복잡한 화성 탐사 로봇 2대를 화성에 착륙시켰고 물의 흔적을 찾기 위한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제 탐사 로봇은 화성의 혹독한 환경과 맞서야 합니다. 모래 폭풍, 암석과 분화구 등 이 모든 장애물을 피해가며 스콧 맥스웰은 탐사 로봇을 조종해야 합니다. I have the greatest job in 2 worlds. I come in every day and I look at pictures from another world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It's very much like a video game. And we have a 3D copy of the rover that we put down inside that video game and we drive it around. 매일 저녁 조종팀은 하루 동안 수행할 임무를 탐사 로봇의 내장 컴퓨터에 전송합니다. 태양 전지판에서 생성한 전기론 하루 4시간밖에 가동할 수 없으며 이 시간 동안 최대 100m를 이동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도중에 멈춰 서서 흥미로운 암석과 토양을 조사하기 때문이죠. 탐사 로봇은 카메라를 이용해 암석과 분화구 같은 장애물을 피해갑니다. As they're driving along, they can take pictures of the world and reason about what's in it. They can figure out what the world looks like in 3D and find a safe path. 오퍼튜니티는 임무 수행 8일 만에 흥미로운 형태의 돌과 마주칩니다. 연구팀은 작고 둥근 이 돌을 블루베리라고 이름 붙였죠. 지구에서 블루베리처럼 생긴 돌은 보통 물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한때 호수였다는 증거일까요? 지질학자 마조리 차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조리는 만약 화성에 한때 물이 있었다면 이런 형태의 지형지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었습니다. When the rovers sent back those first images from Opportunity, we saw those balls and we just went crazy. 연구팀은 기쁨에 휩싸이고 물의 흔적을 찾아 나선 임무는 결실을 거둡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탐사 로봇은 물이 있을 때만 만들어지는 2가지 광물, 침철석과 철백반석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40년간의 탐사 끝에 화성의 암석 위로 한때 물이 흘렀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Oh, I think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that they have evidence for water on Mars. 지구에서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화성에 물이 흐르고 있다면 미래의 화성 탐사에서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할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만 있다고 생명이 탄생할 수는 없으며 유기 화합물이 섞인 용액도 있어야 하죠. 지구에선 약 40억 년 전 생명체가 처음 탄생했고 그 이후 지구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초기 지구의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른 천체에서 당시의 환경을 연구할 수는 있죠.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행성과 비슷한 대기를 가진 유일의 위성입니다. 하지만 1980년이 돼서야 이 대기의 구성 성분이 밝혀졌죠. 보이저 1호 탐사선이 토성을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지구 생명체를 형성했던 것과 비슷한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탄은 생명체가 처음 탄생했던 40억 년 전의 지구와 똑같은 단계에 있는 것일까요? Going to Titan, in some respect, is like time travel.
하지만 토성의 신비로운 위성에 도달하는 것은 화성 탐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화성까진 7개월이 걸리지만 토성까지는 7년이 걸리죠. 또한 소행성대뿐 아니라 그 폭이 26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토성의 고리를 피해가야 합니다. 1990년 시작된 카시니 하위헌스 탐사 계획은 가장 야심찬 외태양계 탐사였습니다. 그 임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사가 제작한 카시니오는 토성의 고리에 가장 근접해서 사진을 찍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럽 우주기구가 설계한 하위헌스호는 카시니오에 실려 토성까지 이동한 후 타이탄에 착륙할 계획입니다. 외태양계 전체 착륙하는 최초의 탐사선이 될 것입니다. 영국 방송통신대학의 존 자네키 교수는 하위헌스호의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이죠. Titan is halfway across our solar system. So we really were, I would say even a little bit crazy ever to take this on. 또 다른 동료는 타이탄의 오렌지색 구름 아래를 보기 위해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조나단 로닌 교수죠. To completely understand Titan, to see what was underneath this interesting organic-rich atmosphere, it was necessary to send a probe and an orbiter. 설계팀에게 타이탄 착륙선을 제작하는 일은 엄청난 도전 과제였습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매우 짙어 지표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착륙하기 전까진 타이탄의 구성 성분조차 확실히 알 수 없죠. 자네키 교수와 연구팀은 작은 스파이크를 설계했고 착륙 시 이 스파이크가 비밀에 쌓인 지표면에 박힐 것입니다. 타이탄의 지표면에 닿는 첫 번째 장비인 셈이며 분석을 위해 관측 자료를 지구로 전송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스파이크가 부드럽거나 혹은 단단한 지표면에 떨어질 때 전기 신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귀중한 자료를 만듭니다. We didn't know if it was solid or liquid. It was that bad, our understanding or our knowledge of the surface. We had no idea if we'd float on liquid methane or we'd thud down onto a hard, icy surface. 1997년 10월 15일 7년간의 제작 끝에 카시니 하위헌스호는 발사 준비를 끝마칩니다. 탐사선은 통학버스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죠. 이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려면 당시 나사가 보유한 가장 큰 로켓 발사체 타이탄 4호B 켄타우루스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로켓의 무게만 1000톤에 달하고 높이는 22층 건물과 맞먹죠. 그리고 오전 4시 43분 탐사선 발사는 초일기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연구원과 기술자 8천여 명이 숨죽이고 지켜봅니다. 이보다 앞선 유럽 우주기구의 탐사 계획 클러스터의 경우 발사 직후 로켓이 폭발하며 5억 달러에 달하는 우주선과 과학자 수백 명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들은 그저 지켜보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마틴 토마스코 교수는 타이탄의 지표면을 최초로 촬영할 카메라를 제작했습니다. It was only about the fourth launch of Titan IV for a civil space mission, and I believe the launch before us blew up on the pad. I was such a basket case during the Cassini launch. Many people have lost spacecraft payloads, work because the rocket blows up. 5, 4, 3, 2, 1, and liftoff of the Cassini spacecraft on a 30-mile trek to Saturn. 로켓은 예정대로 이륙합니다. Which program is in? Roll program is in. 발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죠. We have cleared the tower. 로켓은 발사대 상공으로 날아오르고 It's on its way to Saturn. 카시니오는 토성으로 향하는 7년 동안의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Turn
speed separation. 카시니오는 금성, 지구, 목성의 인력을 이용해 토성까지 날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습니다. 우주선이 행성에 접근하면 커다란 행성의 중력이 우주선을 끌어당기면서 속도는 더욱 빨라지죠. 카시니 하위언스의 비행기술자인 데이비드 두디입니다. When a spacecraft flies by Jupiter to get a gravity assist, it's taking some of Jupiter's momentum to speed up the spacecraft. 하지만 이 여정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There's always the chance of micrometeoroids, small dust particle grains of sand, which of course are traveling at thousands of miles an hour. 다음 장애물은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토성의 고리입니다. 이제 사상 최대의 우주 탐사선은 바위와 얼음으로 가득한 영역을 통과해야만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려면 하위연소는 타이탄의 지표면에서 수집한 자료를 궤도에 떠있는 모선 카시니오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시니오는 이 자료를 다시 지구로 전송하죠. 이 통신 장비가 고장난다면 이번 임무는 무의미해집니다. 타이탄에 도착하기 전 과학자들은 카시니오의 안테나를 점검합니다. 이들은 지구에 있는 초대형 전파 망원경으로 신호를 보내 카시니오의 응답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당혹스럽게도 카시니오는 왜곡된 자료를 전송합니다. 카시니오의 값비싼 무선 수신기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죠. We were in deep despair. It really looked as if we'd lost the Huygens mission. 통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하위연소는 우주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It was devastating. All the 6 instruments on board the spacecraft would not be able to send their data. And instead of getting beautiful images of lakes and rivers and soggy beaches on Titan, there'd be nothing. 이들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시간뿐입니다. 토성까지는 아직 3년이나 남았기 때문이죠. 불량 수신기는 탐사선의 신호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겐 3년이란 시간이 있고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계산에 의하면 카시니오의 궤도를 수정할 경우 속도가 좀 더 일정해지고 카시니오는 하위연소의 신호를 받아 지구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카시니호에게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송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최종 시험까지는 3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However careful one is, occasionally human errors do crop up and slip through the net. 문제를 해결한 통신 장비가 자기 몫을 다하려면 카시니호와 하위연소는 치명적인 최후의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바로 원반처럼 생긴 토성의 고리죠. 고리는 수십억 개에 달하는 돌과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조각들은 티끌에서부터 집채만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지구보다 95배나 큰 토성은 그 중력장도 거대해서 지나가는 물체를 모두 끌어당겨 고리를 형성하죠.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인 이 고리의 폭은 약 26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지만 그 두께는 약 800m에 불과합니다. 카시니오와 하위연소가 타이탄에 도달하려면 메인 안테나를 보호막으로 활용하며 5번째와 6번째 고리 사이로 지나가야 하죠. 단 한 번의 실수로 대형 탐사선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6월 30일 카시니오는 궤도 진입을 준비합니다. 수백만 달러와 전체 연구원들의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죠. 관제소는 탐사선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카시니오는 대형 안테나를 회전시켜 고리 사이의 공간을 조준합니다.
관제소는 무게 6톤, 제작비 30억 달러에 달하는 탐사선의 생존 신호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19분 후 드디어 신호가 들어옵니다. Johnson just reported a signal. We've survived the ring plane crossing through the F&G ring. 탐사선은 살아남았지만 상처가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The Cassini spacecraft was hit about 500,000 times as it went through the ring plane at that point. Fortunately, all of the hits were of tiny particles the size of smoke particles. 그런 충돌에도 불구하고 탐사선은 정상 작동합니다. 이제 카시니오는 하위연소를 타이탄으로 내려보냅니다. 2005년 1월 14일 하위연소는 안개가 짙게 낀 대기권으로 진입합니다. 내장 카메라는 비밀에 쌓인 이 위성의 첫 번째 사진을 촬영할 것입니다. This literally was the culmination of, for many of us, more than 15 years of work. It was success or failure in a matter of just a few hours. I had had nightmares for many years that this just wouldn't work and we would not get a single piece of data from Huygens. 에어백을 사용하는 화성 착륙선과는 달리 하위연소는 낙하산만으로 속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낙하산 전개로 시간을 벌며 구름 아래 펼쳐진 타이탄의 최초 모습을 촬영해야 하죠. 하지만 재진입과 착륙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하위연소는 4시간 후에야 카시니호와 교신할 수 있고 안전한 착륙을 확인할 수 있죠. 그때까진 성공을 기원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카시니호를 추적하던 전파 망원경 하나가 착륙한 지 1시간이 지난 하위연소의 신호를 직접 포착합니다. 카시니호가 신호를 중계하기 3시간 전에 말이죠. 신호는 매우 약하지만 하위연소가 타이탄에 무사히 착륙했다는 증거입니다. The strength of the signal received on the Earth from Huygens was unbelievably small. I think it's something like the equivalent to putting a mobile phone on the surface of the moon. 하위연소는 타이탄에서 지구로 직접 신호를 전송했고 외 태양계 전체에 착륙한 최초의 탐사선이었습니다. 하위연소는 착륙에 성공했지만 아직 자료는 전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I'd been preparing for this for many years, and I think because one always knew that it might fail, we might receive no data, I'd sort of prepared some sort of emotional barrier in case it didn't work. 3시간 후 카시니호가 신호를 보내기로 한 예정 시각에서 피를 말리는 7분이 지나갔고 토성의 가장 놀라운 위성에서 보낸 자료가 관제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Here, for about 2 minutes, were these thumbnail images of Titan's surface, the first that any human eye had seen of the surface of Titan, coming at you one every second. And so it was this incredible emotional experience, and people were screaming as these pictures came through for about 2 minutes. 첫 사진은 하위연소가 하강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타이탄의 풍경은 지구와 비슷해 보입니다. 카메라의 해상도는 휴대전화 카메라보다 떨어지지만 사진은 매우 상세해서 지구의 지형과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죠. We're pretty certain that it's the equivalent of sand or gravel. But in the case of Titan, the sand and gravel is not made of rocky material, stony material like it is on the Earth. The bedrock on Titan is ice. 한편 우주에선 카시니호의 적외선 카메라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타이탄의 지표면에서도 지구의 용암과 화산 같은 지질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카시니호는 최소 2008년까지 자료를 계속 수집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과학자들은 이 낯선 세계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사실들을 배워나가고 약 40억 년 전 지구의 생명체를 탄생시켰던 화학 물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성과 타이탄 탐사 덕분에 우린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보다 완벽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나사는 화성에서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돌아오는 방법을 비롯한 미래의 화성 탐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행선 형태의 탐사선을 타이탄에 보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죠. 카시니, 하비언스, 스피릿, 오퍼튜니티 같은 탐사선들은 인류가 이룩한 기술의 결정체며 이들 덕분에 우린 영원히 풀리지 않았을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I think exploring the planets, exploring the solar system has been unbelievably successful at expanding our view of ourselves and our planet. 오늘 탐사선이 도착한 곳에 내일은 인류가 발을 딛게 될지도 모릅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re doing, I hope, with this mission is exploring the next generation of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are going to go to Mars and do stuff better than we were able to do it. Okay, because they saw this on television, because they saw these pictures on the internet, and they thought, hey, that's neat. I bet I could do this. I bet I could do this better. 다음 세대가 어디를 탐사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탐사선은 새로운 지식과 비밀을 밝혀내며 우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지도 모릅니다.